자, 봅시다. 당위성부터 해갖고 이제 그 일단 중점적으로 얘기할 게 생기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고2 때 생기부 채우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살짝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시는 6장의 카드가 있고 정시는 3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알다시피 수시와 정시에서 뽑는 비중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교마다 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근데 지원할 수 있는 개수부터가 2배가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수시가 아직까지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이제 종류가 3가지가 있죠. 교과전형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 있잖아요. 근데 논술은 이제 번외니까 제외하고요. 사실상 2개죠, 2개.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뭐로 지원을 많이 하냐면요. 생각보다 교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교과로 지원하는 애들은 당연히 뭐에 자신 있겠냐? 성적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대부분 교과로 이제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생기부가 이제 좋으면 이제 학종으로 지원을 하겠죠. 제가 이제 작년에 생기부 특강을 했을 때, 아니 특강이래. 개인 면담을 했을 때 제가 보통 한 사람 면담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면담을 할 때. 근데 이제 여러 학교들의 이제 생기부를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학교 생기부 나쁘지 않게 써주네?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가 아니에요. 나쁘지는 않다라고 써주는 학교가 딱 2군데가 눈에 띄었는데 대진고랑 안국고였어요. 제가 일단 봤던 학교 중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대부분 별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학교를 두 개 전형을 봤을 때 학종을 일단 기준으로 보자고요. 당연히 교과 성적이랑 이제 비교과를 볼 거 아니야. 근데 비교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비교과에는요. 첫 번째는요, 성실도를 측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기본 인적사항에 나와 있는 뭐 출결이라든가 뭐 이딴 거 있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창체. 창체가 뭡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자율활동, 뭐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하는 거고. 세 번째가 세트, 세부 특기상.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종합 의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해서 생기부 맨 뒷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담임 선생님께서 500자 내외로 써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세특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차이가 뭐가 있었냐면요. 일단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자소서 일단 없어졌죠. 종합의견도 원래 1000자까지 썼었거든요. 근데 500자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뭔가를 드러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 학기당 이제 수상 실적 이런 것도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는요. 뭐냐? 교과 성적과 세특이다. 그냥 이게 다예요.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생기부를 잘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하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은 뭘 차지하느냐? 세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특. 그럼 이제 세특이 중요하다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죠. 세특을 어떻게 채우는 게 잘 채우는 건데? 혹시 알아요? 지우 혹시 알아요? 어떻게 써져 있는 세특이 좋은 건지 혹시 아세요? 저번에 제가 얘기해줬었나요? 이거? 미안하다. 얘기 안 한 줄 알았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또 못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4단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키워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키워드는 당연히 진로 관련된 키워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 쪽을 지망을 한다고 쳐봐. 근데 내가 영어 과목을 들어. 영어 1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영어 1에도 진로 관련된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이제 이 키워드에 대한 뭐가 나야 되냐면요. 어떤 설명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간소하게. 이게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학생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야. 한 학기 기준으로 좋은 세트이라고 따졌을 때는요. 과목당 이 한 사이클이 2세트 있으면은 베스트입니다. 2세트. 됐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요. 제가 이제 그 사범대는 아니지만 어쨌든가 이제 그 교직이수 하면서 이제 그 교육학을 이제 같이 배우면서 이제 동기들이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학교 교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뭘 물어봤냐면 세트가 어떤 식으로 써주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아니 야 학교에서
공부 분명히 제대로 안 하는 애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냐. 맨날 수업 시간에 잠자거나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냐. 걔네 세트가 어떻게 써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걔네 때문에 아무래도 죽겠다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권고가 내려오는데 어떤 권고가 내려오느냐. 무조건 잘 써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막 개판으로 막 하고 막 시험도 막 시험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수업 시간도 제대로 안 듣고 이래. 그래도 일단 긍정적인 말을 써줘야 돼요. 무조건. 막 얘 수업 시간에 개판으로 하고 맨날 잠만 쳐잠 이해 하나도 못함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니네가 한번 그걸 쓴다고 생각해봐요. 니네가 만약에 선생으로서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를 긍정적인 말로 써줘야 돼. 어떻게 써줄 거야? 니네 입장에서 써줄 수 있는 말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 과학을 배운다고 쳐볼게요. 뭐 통합과학이야. 그럼 통합과학에 단원이 있잖아요. 1단원에서 뭐 배우고 2단원에서 뭐 배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단원 얘기 꺼내는 거밖에 없어요. 이 1단원에서 무슨 뭐 전기와 뭐 자기장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식을 이렇게 뭐 세울 수 있음.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냥 쓸 수 있는 게 뭔가를 할 수 있음. 뭔가 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 이런 멘트. 이게 쓸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얘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아 좋은 거구나가 아니에요. 쓸 말 없으니까 쓴 거라고. 그게 컨트롤 CV 한 거야 그냥. 자, 나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이 세트는 진짜 구리다라는 게 보이는데 입학사정관들이 제가 아는 분이 아주대 입학사정관으로 있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한 사람의 생기부를 보는데 7분 27초가 걸린대요. 한 사람 거를 평가하는데 야 7분 30초 안으로 이거를 평가해야 돼. 언제 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키워드를 위주로 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습니까? 반복적인 어떤 멘트가 나오거나 너무 뻔한 말들 있죠. 단원별 어떤 거 얘기하면서 이런 거 뭐 식을 세울 줄 뭐 이딴 게 메리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걸른다는 거죠. 그런 건 아예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생기부를 아마 학교에서 이제 그 한번 뭐 수정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보여주거나 이런 시즌이 있어요. 이미 봤을 수도 있고요. 1학년 거. 그때 본인의 생기부가 그렇게 혹시 나와 있지는 않은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잘 확인해서 수정 보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냐? 요 한 사이클로 가는 게 좋아요. 요 한 사이클. 요 사이클로 가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일단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4개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친구 거 생기부를 좀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어떤 친구냐면요. 제가 뭐 누군지는 어쨌든 우리 학원 이제 졸업생 중 한 명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지금 현재 국민대 이제 IoT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이 친구는 철저하게 생기부로 대학을 간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왜냐면 고1, 2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친구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성적을 살짝 말해줄게요. 이 친구 성적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이 4개만 말할게요. 제가 자, 어디냐 1학년 1학기 국어 3, 수학 4, 영어 5, 과학 4 2학기 국어 3, 수학 5, 영어 4, 과학 4 그냥 딱 들어도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죠. 성적이요. 그렇죠? 4, 5등급이 많고요. 심지어 이 친구는 이과를 준비하는 친구인데 국어가 지금 제일 높았어요. 3등급으로요. 자, 2학년 성적을 보여줄게요. 2학년 성적. 2학년 1학기입니다. 문학 5, 수원 3, 수투 3, 영어 4, 물원 5, 화원 4, 지원 5. 2학기 성적.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자, 2학기 엄매 3, 미적 2. 자, 수학이 좀 많이 올랐죠, 갑자기? 영어 3, 물원 4, 화원 5, 지원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성적이 오르긴 했어요. 3학년 때도 많이 올랐거든요. 3학년 때도요. 3학년 1학기 때 얘네는 이제 그 국어, 영어만 있었거든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제외하고. 그래서 국어, 영어가 각각 3등급만 나왔습니다. 3, 3 이렇게 나왔어요. 네, 3, 3. 진로 선택 과목은 다 올 패스 또는 올 A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잘했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국민대 최초합을 했습니다. 학종. 어떻게? 생기부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 그래서 그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이과 계열을 갔으니까 통합과학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1학년 때 거 통합과학 뭐라고 써 있는가? 자, 이 네 가지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읽어줄 테니까.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수업 시간 중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함. 뭐뭐를 주제로 발표함. 뭐뭐를 주제로 키워드 나왔고요. 발표했던 내용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이 부분이 나와야 돼. 역학적 시스템의 정의와 중력, 장기력, 전기력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자유낙하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 그래프와 수식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얘와 얘가 같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파트입니다. 화학 쪽. 화학변화 단원의 수업 시간에 중화반응과 중화열을 주제로 발표함. 키워드 나왔죠? 중화반응과 중화열. 중화반응의 정의와 산화수소 이온과 염기성의 수산화 이온의 결합으로 물이 생성되는 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설명하여 학급 친구들의 이해를 도왔다. 학생에 대한 평가 나왔고요. 발표를 마치고 중화반응을 이용하는 경우를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 국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자율심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여기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과학적 탐구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에 대해 학습한 후 다윈의 진화론이 IT 분야에 준 영향, 키워드 진로 키워드 나왔죠? IT 분야에 준 영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추가적인 키워드가 나왔네요.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 학습한 후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한반도에 나타나는 기상 이변을 주제로 또 나왔고요. 슈퍼엘니뇨가 발생했던 1998년에 한반도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 엘니뇨와 태풍, 라니냐와 강수량의 관계를 탐구함. 이게 1학년 1학기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였나요? 그러니까 예시로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실제로 진짜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이, 이제 서성한, 중경희씨 요 라인에서 생기부 학종으로서 이제 대학을 잘 간 친구들 거를 읽어보면요, 대부분 요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다. 요 사이클로. 얘는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물화생지 내용이 일단 다 나온 건데요. 물원, 뭐 화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가게 되면은요, 요 사이클로 2세트 정도가 나오면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세트 정도가 나와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이걸 2세트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2학년 때 생기부를 채울 때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일단은 본인이 어떤 걸 키워드로 잡아서 해야 될까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잠시만요. 이거 좀 보내드릴게요. 어디냐? 자, 지금 제가 PDF 파일을 하나 보냈어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 PDF 파일이 뭐냐? 키워드 모음집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고 쳐볼게요.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분야 특성 써있고 대표학과 써있고 학생상 써있죠. 중요한 건 학생상이에요. 학생상. 됐어? 요거랑 아래 키워드. 됐어? 요 두 개만 보면 돼요, 여러분. 학생상 이런 애들을 원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런 거 생기부에 요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어디에?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등 창체나 아니면 이제 세특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종합 의견에도 심지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 이 키워드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세특을 뿌릴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위쪽 부분은 이제 인문사회 계열, 교육 계열이 있고요. 아래는 이제 공학, 자연 계열 이렇게 있습니다. 맨 아래 예체능 계열이 있고요. 됐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진로에 맞는 거를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이클을 이런 식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사이클을 생기부를 할 때. 근데 이게 생기부를 이제 기준으로 잠깐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요. 사실 여러분 좀 뻔한 말이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닥치고 성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닥치고 성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교과가 됐든 문술이 됐든 전부 다 성적이 들어가요. 여기서 성적 들어가고 여기서 성적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비교과만 챙긴다면은 사실 학종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닥치고 성적이 중요해요. 일단은요. 작년 사례를 하나 말해줄게요. 가저고 출신의 한 이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내신이 1.5인가 1.6인가 그랬어요. 1.5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할게요. 고대 합격했거든요. 고대? 뭘로 갔는 줄 알아요? 교과로 갔어요. 교과로 갔어. 1.5인데. 원래 말이 안 되거든요. 1.5로는 고대는 그냥 중대도 못 써요. 근데 고대를 합격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친구가 어디를 썼냐면요. 연대랑 고대랑 서강대를 썼거든요.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세 군데를 썼는데 연대가 원래 발표가 좀 빨라요. 근데 연대 떨어졌어. 이 친구가. 그래서 고대랑 서강대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어. 이거는 이제 발표가 언제 나오냐? 보통 이제 수능 끝나고 나와요. 연대는 수능 날이나 수능 날 다음 날 한 이쯤에 나오거든요. 발표가. 근데 이제 고대랑 서강대는요. 보통 12월 15일 이때 발표가 나요. 그러면 이 고대 서강대가 이제 고대가 조금 늦게 나옵니다. 서강대가 조금 더 일찍 발표되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제 12월 초니까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수능 성적표를 이제 나한테 보냈어. 근데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입시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걔 성적을 대입을 해봤죠. 해보니까 맥시멈이 건대요. 건대.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그 정시로 갈 수 있는 최대치가 건대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야 스카이를 썼는데 건대에 만족을 하겠냐?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1.5로는 여기 안 되거든 둘 다. 특히 서강대 고대가 뭐로 유명하냐면요. 성적 많이 보는 걸로 유명해요. 오히려 연대가 성적을 덜 봐요. 비교적 덜 봐요. 원래 고대 서강대가 성적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두 개가 남았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죠. 이 친구한테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일단 건대를 써보고 건대 정도면 무난하게 붙을 것 같으니까 건대를 가서 반수하라고 할까? 아니면 아예 재수를 하라고 할까? 아 근데 재수하면 과연 올해보다 더 성과가 잘 나올까? 그러니까 여러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던 와중에 카톡이 왔습니다. 쌤 저 서강대 붙었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서강대 붙었다고? 여러분 참고로 잘 모르실 텐데요. 예비 번호를 받잖아요. 예비를 받으면요. 예비 10번이 넘어가면은 예비 몇 번인지가 안 떠요. 예비 몇 번인지가 안 뜨거든요. 내가 예비 몇 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비 번호가 안 뜬다는 건 웬만하면 탈락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둘 다 예비 번호가 안 떴어요. 둘 다 안 떴었거든. 근데 추가로 붙은 거야 서강대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30 몇 번이었거든요. 근데 그 30명이 빠진 거야. 빠진 거야. 그래서 얘가 서강대 붙었대. 야 너무 잘 됐다. 야 됐어. 고민할 거 없어. 서강대 가라. 근데 한 2, 3일 뒤에 아침에 뭐가 막 진동이 엄청 오는 거야. 핸드폰이 뭐야 하고 봤더니 고대를 갖고 있대. 그래갖고 내가 고대 붙었다고? 1.5인데? 쌤 저 고대 붙었어요. 쪽쪽 막 써있어. 합격증 딱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야. 그래갖고 내가 확대해서 봤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그 고려대학인가? 이러면서 내가 확대해서 봤어요. 진짜 못 믿었거든요. 붙은 거야. 예비번호도 안 떴었는데 수학으로 붙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좀 조사를 해봤죠. 이유를 알았어요. 다 최저 못 맞춰서 떨어졌어요. 앞에 있던 애들. 앞에 있던 애들이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거야. 최저 못 맞춰서. 왜냐면 작년, 재작년 수능이 다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재작년이 특히나 어려웠지만 어쨌든 작년 수능도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최저를 못 맞췄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애들이 죄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최저 잘 맞추면서 중간에 있었던 이 친구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이 친구가 재수한다? 절대 못 가요. 고대. 이 친구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절대 못 가요. 좀 운이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하필 수능이 어려웠고 하필 이 친구는 수능을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받고 최저를 잘 맞췄고요. 게다가 성적도 어느 정도 잘 받아놓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맞물려서 고대 경제학과였나 아무튼 거기를 합격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OT 갔다고 막 나한테 카톡 보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요 운때도 있어요. 당연히 운때도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쨌든 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성적을 잘 받아놨습니다. 일단은 잘 받아놨으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닥치고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3, 6, 9, 10일 다 보잖아요. 물론 일부 학교 안 보겠지만 3월, 9월은요. 어쨌든가 모의고사 성적도 잘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최저에서 떨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년에 막상 1학기 끝나고 나면은요 생각보다 교과로 쓸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너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니네가 6학종 쓸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 대부분 반반 많이 써요. 교과 3, 학종 3 이렇게 많이 써요. 오히려. 근데 웬만하면 교과는 최저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있어요. 없는 학교가 내 기억으로 저기 어디야 한성대랑 한양대 아니야 한양대랑 어디였는데 한 군데 까먹었다. 아무튼 두 군데는 없거든요.
없으니까 더 빡세겠죠 당연히 합격 컷이.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한 가지 사례만 말할게요. 경희대랑 건대랑 홍대 쓴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일단 건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경희대 1차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거야. 경희대를. 근데 최저가 한 개 부족했거든요. 내가 잘 기억 안 나는데 3합 7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세히 3합 아닌가? 2합 7인가? 2합 7이었던 거야. 2합 7인가 3합 7인가 둘 중 하나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요 3등급을 받았거든. 근데 점수가 몇 점인 줄 알아요? 79점이었어요. 79점. 근데 이거 뭐 틀렸는 줄 알아요? 도표 틀렸어요. 도표 25번. 도표를 틀려온 거야. 이거 맞췄으면 81점 돼서 2등급 돼서 최저 맞춰서 경희대 갈 수 있었거든. 근데 이거 도표 하나 틀려갖고 최저 이거 등급 떨어져서 최저 못 맞춰갖고 건대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입시에서는요. 이런 일이. 얘가 그럼 평소에 도표를 틀린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얘 중2 때부터 가르친 친구인데 한 번도 없어. 도표 같은 데서 틀린 적이 없었어. 근데 도표에서 틀려갖고 수능 날 하필이면 점수 떨어져갖고 79점 받아서 3등급 나와갖고 최저 못 맞춰서 건대 가고. 아 물론 건대도 좋지. 근데 생각을 해봐. 본인들이라고 생각해봐. 경희대를 갈 수 있었는데 다 합격했는데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거는 너무나 아쉽지 않겠니? 그렇잖아.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아 이 친구도 가자고네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은요. 성적을 잘 받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모의고사 성적도 그렇고 내신 성적도 그렇고 내신 성적을요. 만약에 본인이 교과나 학종으로 쓸 거다라고 한다면요. 최소로 제가 말할게요. 최소 정말 최소 2.5는 받아야 돼요. 2.5. 2.5는 진짜 극한의 최소예요. 극한의 최소. 본인이 만약에 학종, 그러니까 생기부가 좀 많이 좋다. 그러면은 3점대로도 갈 수 있어요. 일산동고에서 이번에 3.4등급이었는데 학종으로 숭실대 경영학과 간 친구가 있거든요. 3.4인데. 근데 그 친구는요. 생기부가 좀 넘사벽급이었어요. 넘사벽급. 아마 내가 봤을 때 일반고에서 탑이었을 거예요. 생기부 프로 보면. 근데 그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힘들어요. 결국 학종도요. 성적이에요. 결국이에요. 그 친구가 만약에 성적만 한 2점 초반이었다? 나는 감히 말하는데 연대 붙고도 나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2등급만 받았어요. 2.1? 이 정도만 나왔어도 좀 연대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생기부가 좋았거든. 근데 성적이 좀 하필이면 안 좋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숭실대 이 친구가 좀 하향 지원하긴 했어요. 근데 나는 사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대학 국민대 정도 써도 나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재수할 생각이 아예 없어갖고 국민대를 아예 쓰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숭실대나 이제 저기 어디였더라? 아주대랑 뭐 어디 이제 몇 개 썼어요. 썼는데 이제 일단 6개 썼는데 6개 다 붙었죠. 그래서 이제 광운대랑 뭐 이런 데 써갖고 그래서 이제 숭실대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 되게 슬픈 얘기지만 일단 닥치고 성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전형으로 가든 간에. 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세특을 이렇게 채워라라는 거는 이제 그냥 한번 그냥 전체적인 틀로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결국에는 성적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그리고 제가 거의 지겹게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에 2학년 때는 얼마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왜? 2학년은 제일 공부 안 하는 시기니까. 제일 공부 안 하는 시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 3등급이 되고 3등급이 2등급, 1등급이 되는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평균 성적이 예를 들어 이제 3점 한 중반이었어. 예를 들어 3.5 정도라고 한번 쳐볼게요. 1학년 때 3.5였는데 내가 올해 열심히 하면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여러분 저는요 저랑 이제 몇 달 동안 수업해봐서 알잖아요. 저는 희망 고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3.5 아니 4점대였다. 4점대였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학년 때 4점대, 5점대. 얘도 4점대, 5점대였잖아. 같잖아요. 아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저연고예요. 아 물론 그런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저연고고 나발이고 세특이 좋았잖아요. 세특이 좋았잖아요. 아무튼간 참고로 얘 재작년에 수능 봤거든요. 그 마그마 수능 때. 근데 이때 수능 겁나 잘 봤습니다. 만약 정시로 갔으면 한양대 붙었어요.
근데 이제 납치당한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2학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거를 다 끌어내갖고 성적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2학년 때. 이때는 얼마든지 반전 드라마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내가 성적을 잘 받아놓으면요 2학기까지 연장이 되는 거야. 2학기까지. 2학기 때 또 잘 보면은 3학년 1학기까지 연장이 되는 거고요. 나의 어떤 그 무기가 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내신 성적이 일단 좋으면요. 근데 여러분이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좀 애매하거나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고민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사이즈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여름방학 시즌에 1학기 다 끝나고요.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해야 돼요. 저랑 하든지 아니면 뭐 누구랑 하든지 다른 학원 선생님이랑 하든지 1차적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야 돼요. 1학년 생기부 보고 2학년 생기부는 못 보니까 1학년 세특이랑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2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과목 성적을 보면서 이제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수시로 갈 수 있나? 갈 수 있다면 어떤 전형이 가장 나을래나? 지망하는 학교, 학과는 어느 정도고 그리고 정시에 대한 생각도 있는 건가? 혹시 재수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이 변수를 다 고려해서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담을 통해서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돼요. 방향성을. 그래서 내가 이제 2학년 2학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3학년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그 여름방학 시즌에 상담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이제 그때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작년처럼 신청자를 모집할 겁니다. 근데 작년에도 비슷했는데 미리 말하자면요. 아직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미리 말하자면 제가 이제 그 각 담당 선생님께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려갖고 이제 신청자 모집을 할 거예요. 저는 딱 20명만. 20명. 그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 시간이 안 돼서요. 20명 선착순 이제 신청자를 봤는데 그때 한 2시간 만에 마감됐었거든요. 작년에. 신청자 쫙 했는데 막 1분 만에 막 답장 와요. 저 신청할게요 하면서. 그래서 딱 선착순 20명만 제가 받아서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진행할 거고 다 해주고 싶지만 저도 이제 시간상 안 돼서 아무튼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제 잘 나중에 아직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좀 관심이 있으면 좀 신청을 하시던가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 어떻게든 1학기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본인이 이제 대부분 이과 계열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본인이 이과 계열이다. 그럼 당연히 뭐가 중요해? 수학 성적 중요하겠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수학 성적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랑 영어랑 이제 탐구 과목이 이제 대부분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문과 계열이라면 당연히 국어랑 영어 성적이 중요하겠죠. 특히 국어 성적이 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성적을 올리는 거에 여러분이 좀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 이번 1학기는요. 그렇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 미안해. 자, 그러면 바로 볼게요. 몇 번 할 차례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벌써 15분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 이게 매번 입시 얘기만 하면은 이게 제가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입시를 아는지 내가 또 알지를 못하니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8번 할 차례요?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입시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뭐 이제 나중에 언제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따로 요청을 좀 해주시면은 그래도 영색이 원장이 담당하는 반인데 우리 반은 살짝 특혜를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간 이제 어쨌든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학생이 저한테 와갖고 입시 상담 해주세요 하기는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래도 조금 부담이 덜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부탁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제가 뭐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예.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요. 자, 얘기가 길었으니까 얼른 합시다. 8번 할 차례라고 했죠. 글씨가 8번 페이지가 15쪽입니다. 제목 문제. 전에 말했었던 거 또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제목 문제 보기 유형에 대해서 말로만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 이제 보기 선지 유형이 일반 형태 있고 그다음에 질문 형태 있고 주제 부제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8번 문제를 보시면 3번 그리고 5번 3, 4 아니다. 3, 4, 5번. 3, 4, 5번 정도가 일반적인 보기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번은 질문형이고요. 2번은 주제 부제형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일반형을 제외하고 의문형은 어떻게 풀라고 했죠? 의문형 보기는 답변을 해보라고 했어요. 대답을 해보고 그 대답이 주제라면 그게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주제 부제형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주제가 나와 있고 뒤에 이제 부제가 나와 있는 형태죠. 그럼 여기 주제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된다? 일단 핵심 소재가 나와야 돼요. 핵심 소재. 됐어? 근데 요즘에는 시험 내는 스타일이 어떠냐면요. 핵심 소재는 올바르게 내는데 부재 부분에서 잘못된 말을 넣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 낚시를 하는 패턴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소재 파악이 중요하니까 첫 문장을 보면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가봅시다. It is said that이라고 나왔네. 대쩌리야라고 말해진대요. 자, 일단 대쩌리야 한번 볼게. 센트럴 아프리카에 있는 그 반투족의 여기서 people은 참고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S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 아프리카의 반투 민족들 사이에서 when an individual from one tribe meets someone 한 개인이 어떤 개인이냐면 한 부족으로부터의 어떤 사람이 다른 부족 사람을 만날 때겠죠. 그렇죠.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물어본답니다. What do you dance? 너는 무슨 춤을 추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족에 A라는 부족이 있어요. A 부족이 있는데 얘가 막 길 가다가 B라는 부족을 만났어. 우가 막 이러면서 만나고 이러면서 그럼 너 뭐 추냐? What do you dance? 너 춤 어떻게 추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짜고짜 만약에 첫 만남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보통 뭘 물어볼까?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볼래나? 아니면 뭐 고향이 어디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볼래나? 근데 여기는 첫 만남에 물어보는 게 춤을 뭘 추세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의 소재는요 일단 춤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좀 더 봐야겠네요. 자, 이어서 볼까요? Throughout time. 이 throughout이라는 건 전반적으로라는 뜻인데 시간 전반적으로라는 거잖아. 직역을 하면요.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랫동안 communities 공동체들이 have forged their identities. 그들의 정체성을 forge 해왔답니다. 구축해왔대요. Through dance rituals요. 그래서 춤 의식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이겠네요. 다시 한번 뭐랍니까? 공동체들은요 춤 의식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해왔답니다. 그러면은 이 춤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아프리카 부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 부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요. 춤. 그러니까 얘네는 막 이러고 춤, 막 이러고 추고 여기는 막 이렇게 점프하고 추고 막 이렇게 추는 거야. 그럼 그 부족 전통의 어떤 춤이 있을 거 아니야. 각 부족별로 춤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춤을 추면은 A 부족이고 이렇게 춤을 추면 B 부족이고 됐어요? 뭐 이런 식이 있다는 거겠죠. 그니? 자, 그러고 이어서 한번 볼게요. 춤 의식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해 왔다는데 자 어떤 거냐면요 mark major events인데 여기서 mark라는 건 원래 표시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내용을 보자면 주요 행사잖아요. 그럼 주요 행사를 표시한다는 거니까 주요 행사를 기념한다. celebrate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요 어떤 이제 행사를 기념하는 그런 춤 의식이랍니다. In the life of individuals 어떤 사람의 삶에 있어서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냐? 탄생이나 결혼이나 죽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생에서의 주요 사건들이 있잖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춤 의식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해 왔다는 거죠.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religious festivals and important points in the seasons. 그래서 계절의 어떤 중요한 지점이라던가 아니면 종교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뭡니까? 전부 다 주요 어떤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뭘 한다고요? 춤춘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춤이라는 건 뭐다? 다시 한번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수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The social structure of many communities from African tribes to Spanish gypsies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까지네요. 스코티시 클랜스까지.
주어가 상당히 큰데 어쨌든 주어는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 얘가 주어예요. 자, 그럼 사회적 구조인데 많은 공동체들의 사회적 구조랍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아프리카의 부족들로부터 스페인의 집시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시족들 여기까지요. 집시라는 것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막 그런 애들 말하는 거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애들. 자, 어쨌든 이런 많은 공동체들의 사회적 구조가 gains much cohesion. cohesion이라는 게 어떤 단결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단결력을 얻게 된답니다. 뭐로부터? From the group activity of dancing. 여기 또 나왔네요. 춤의 집단적 활동으로부터요. 결국에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건 뭡니까?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춤을 통해 단결력이 증가된다.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 여러분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같은 부족이니까 우리끼리는 잘해주자. 우리는 하나야. 화이팅. 이거 아니에요? 이게 같은 부족끼리의 단결력이잖아. 이 단결력을 쌓는데 뭐가 역할을 한다고? 춤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춤. 같은 춤을 추면은 단결력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춤이라는 건 곧 그 사람의 부족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춤이란 has been a strong 강하고 binding 묶어주는 영향력을 행사해 왔대요. 그럼 묶어주는 영향력이니까 당연히 단결력을 말하는 거겠죠. 뭐에 있어서? 공동체 삶에 있어서. 근데 그게 a means of 어떤 수단이랍니다. expressing 표현하는 수단인데 the social identity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또 나왔잖아. 똑같은 거. 그렇죠?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바로 뭐다? 이 춤이라는 것 자체가 강하고 뭔가 단결력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이 참여가 뭐 하게 해주냐면 개인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보여주게끔 허용해 준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당연히 춤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 춤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이 지금 집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구나 이 소속감을 느끼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단결력이 함께 올라간다. 결국엔 똑같은 말 또 나온 겁니다. 춤이라는 거는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수단인데 결국에는 왜 정체성을 드러내주느냐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단결력을 올려준다는 점에서 단결력을 올려준다. 됐어요? 자, as a consequence, 그 결과 in many regions of the world,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there are as many types of dances, 많은 타입의 춤이 존재한답니다. 뭐만큼이나? 이거 애주만큼 애주예요.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타입의 댄스가 존재한대요. 뒤에 있는 게 뭔데요? There are communities with distinct identities.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만큼이다. 쉽게 말할게요. 이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의 수와 춤의 종류의 수가 동일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공동체가 A, B, C, D, E 공동체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네들의 춤이 어때요? 다 다를 거 아니야. 왜? 그 해당 춤은 각 민족을 대표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춤의 개수랑 공동체의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핵심적인 거는 춤이에요. 춤이라는 게 뭐다?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뭘 해준다? 단결력을 올려준다 라는 거겠죠. 정답 몇 번일까? 2번밖에 안 되겠죠. 2번.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보죠. 1번은 질문형이니까 내가 대답해보라고 했었죠.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What makes traditional dance hard to learn? 팁 하나 줄게요, 여러분. What makes 하고 나오죠. What makes. What makes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What drives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What causes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 비슷한 패턴이야. 무엇이 유발하느냐, 무엇이 만드느냐 이런 거잖아. 직역하면은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왜예요? 왜? Why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전통적인 춤을 배우기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의역하면 뭡니까? 전통적인 춤은 왜 배우기가 어려워? 이거야. 됐어? 자, 전통적인 춤이 왜 배우기가 어렵습니까? 모르잖아. 그딴 내용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제가 아닌 거야. 제목이 아니라고요. 됐죠?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2번. 자, 주제 부제형으로 나왔는데 일단 댄스 나왔어요. 자, 주요 소재 나왔죠. 춤.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겠고요. 뒷내용을 봐야겠죠. A distinct sign of social identity. 사회적 정체성의 뚜렷한
푸시랍니다. 진구랍니다. 맞죠?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내준다고 했잖아. 춤이라는 게. 그쵸? 그러니까 정답 2번만 드릴게요. 딴 것들도 볼게요. 3번. The more varieties, the better dances. 종류가 많을수록 춤은 더 좋아진다. 그럼 춤의 종류는 다다익선이다. 전혀 상관없죠. 4번. Feeling down? Enjoy dancing. 와 이거 뭐야 이거. 기분이 다운됐어? 춤을 즐겨. 5번은 The origin of tribal dance라고 나왔네요. 부족 춤의 기원. 이 부족의 춤이